또 내려가는 길에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됐어요. 사실 올라가는 길에도 한번 찍어보고 싶었는데 올라갈 때는 제가 너무너무 숨이 가빠가지고 엄청 헐떡거리더라고요. 그래서 내려가는 길에 부득이 항상 찍게 되는 것 같고, 그리고 이게 사람이 없을 때 찍어야 되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쉽사리 올라갈 때 이상하게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 경향이 좀 있어서, 어쨌든 지금은 좀 한산한 느낌이어서 카메라를 켰고요. 제가 사실 어저께 스레드를 하나 올렸어요. 근데 스레드에서 폭발적인 반응이 있어가지고 막 댓글이 지금 막 81개 막 넘고 막 이런 것 같던데, 대체 무슨 그거였냐면, 이야기였냐면, 제가 요즘은 소설 쓰는 거에 대해서 좀 고민이 많아요. 왜냐면 저는 소설 정말 한번 등단 한번 해보겠다고 거의 20년 동안 계속 신춘문예나 각종 공모전에 이렇게 문을 두드려 왔었는데 한 번도 된 적이 없어요. 그래서 이제 이 꿈은 접어야 되나 약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. 그리고 요즘에 AI도 또 너무 잘 나오잖아. 그래서 AI도 나오고 AI 시대이기도 하고 이래서 그거 접어야 될지도 모르겠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, 사람들이 저한테, 제가 여기 좀 꽤 자주 오셨던 분들은 아실 수도 있겠는데, 저는 책을 3권을 냈고요. 나름 심지어 한 권은 국가에서 선정해서 나눔도서 이런 거 선정돼가지고 또 나름 또 잘 됐다. 그것도 이제 공모전에 당선돼서 됐었던 것 같고, 그리고 첫 책 같은 경우는 진짜 20년 됐다고 그랬잖아요. 제가 20년 전에 메이저 출판사에서 나왔어요. 안그래픽스면 사실 특히 그래픽 하시는 분들이나 미술 쪽에 계신 분들은 잘 아실 텐데. 그리고 또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본단 말이에요. 도대체 어떻게 해야 책을 낼 수 있냐. 왜냐면 또 저는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유명한 어느 출판사에서 편집자로 1년 동안 일한 적이 있거든요. 1년 가지고 뭘 그러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, 그거 말고 제가 프리랜서 편집자로 산 세월을 합하면 거의 10몇 년이 넘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봐요. 도대체 어떻게 글을 써야지. 일단 1. 어떻게 해야 글을 잘 쓰냐? 그리고 2. 어떻게 해야 책을 낼 수 있냐? 이렇게 물어보거든요. 근데 1번이야 나중에 이야기한다 치더라도 2번. 어떻게 해야 책을 낼 수 있냐라는 질문을 하는 사람들에게 제가 빠짐없이 물어보는 게 있어요. 뭐냐? 선생님은 책을 몇 권 읽으세요? 라고 물어봅니다. 그렇게 물어봤을 때, 지금 오르막길, 마지막 오르막길이에요. 아무튼 그렇게 물어봤을 때 사람들이 자신있게 저 책 좀 읽어요 라든가, 아니면 몇십 권을 읽습니다 라든가 기타 등등 그런 반응은 거의 없고 대답을 못해. 그 말이 무슨 말이겠어. 나는 책을 읽지 않습니다 라는 뜻이잖아. 그러니까요, 이제 여러분들 대답을 못합니다. 그러니까 정말 전 이해가 안 가는 거죠. 아니, 그래서 전 되물어요. 그러면 도대체 왜 다른 사람들이 선생님의 책을 읽어야 되는데요? 선생님은 다른 사람들 책 한 권도 안 읽으시면서 라고 하면 다들 숙연해집니다. 근데 그게 팩트죠. 나는 읽지도 않으면서 남은 내 글을 읽어주길 바란다. 좀 그렇죠? 근데 사실 그게 사람의 어떠한 본성인 것 같기도 해요. 왜냐,
뭐 인스타든 유튜브든 나는 가서 콘텐츠 소비도 안 해주고 구독도 안 하고 좋아요도 안 누르면서 다른 사람들은 내 영상에 와 진짜 힘들다 그쵸? 제가 왜 오르막길에 카메라 안 켜는지 알겠죠? 아무튼 뭐 그러면서 다들 내 영상 내 채널 구독해주고 내 영상에 좋아요 눌러주고 그러길 바라잖아요. 많은 사람들이. 그러니까는 그렇죠. 사실 유튜브도 똑같거든요. 내가 잘 만들고 싶으면 벤치마킹이든 뭐든 이라도 하기 위해서 수많은 영상들을 보고 연구해야 하거든요. 뭐 어쨌든 그래서 어이구 여기 좀 쉬었다 가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사실 되게 아무튼 저는 그래서 그런 글을 올렸어요. 오케이 책 내고 싶다? 그러면 낼 수 있어. 낼 수 있고 다만 이것만 하나 이것만 두 가지만 생각하고 책을 내자. 마음속에 새겨두고 1번 책을 낸다고 인생이 바뀌지는 않는다. 그리고 2번 책 오지게 안 팔려서 인세로 먹고 살 수 없다. 그 두 가지만 염두에 두고 책을 내고 싶은 생각을 하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를 썼어요. 그 스레를 올렸더니 진짜 그때 제가 올린 시간 자체가 거의 12시 다 돼가는 시간이었는데도 정말 반응이 폭발적이었어요. 그래갖고 막 뭐 사람들이 댓글 엄청 달고 그러더라고요. 그러면서 제가 되게 놀랬던 지점은 등단한 사람들이 엄청 많다는 거였거든요. 그 등단하는 한 사람들이 다 같이 이야기하는 것은 똑같이 얘기하는 거는 심지어 등단한다고. 왜냐면 제가 그 스레드를 쓴 자체가 소설가의 꿈을 이제 뭐 접어야 될 것 같다 이런 느낌이었으니까 우리나라에서 소설가가 된다는 거는 등단을 한다는 뜻이거든요. 근데 등단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 등단한 사람들이 등단한다고 해도 먹고 살 수 있는 거 아니고 그리고 인생이 변한다가 즉 돈을 많이 번다 이런 쪽은 아니라고 생각했으면 좋겠다. 왜냐 매일매일 러닝하면 몸이 좋아지고 건강이 좋아지는데 그게 돈이 많아지는 건 아니지만 인생의 변화가 생기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얘기를 해서 그렇다면 나는 그래서 저도 그렇게 댓글을 달았어요. 뭐 나도 등단한다고 뭐 돈 많이 버는 거 아닌 거 알고 인생이 변한다는 게 돈 많이 버는 것과 같은 말이라는 거 아는 거 아니란 것도 안다. 근데 특히 전 솔직히 출판 쪽이라면 정말 다 거의 모든 일을 해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. 저자도 했지, 편집자도 했지, 그리고 교정 교열도 했지. 심지어 서점에서 책 파는 알바까지 했으니까 물론 수많은 책을 폐지로 버리기도 했고요. 너무 슬픈 일이지만 저의 루틴 인사드리는 귀여운 분이십니다. 항상 제가 이렇게 머리도 쓰다듬고 이렇게 두들겨도 주고 손도 꼭 잡은 다음에 내려가거든요. 저 조심해서 잘 무탈이 내려갈 수 있게 해달라고. 아무튼 그래서 그래요. 진짜로 저도 알죠. 왜냐 저는 뭐 편집자 했으니까 등단했는데 딱히 뭐 특히 시인들은 등단한다고 돈을 벌지를 못해요. 거의 그때 뭐 글들 찾아보면 자조적으로 시인들이 쓴 글 보면 뭐 연봉 40만 원이라고 뭐 막 그런 얘기 하거든요. 그런 정도로 사실 뭐 등단이 곧 자기의 어떠한 뭘 주지는 않죠. 그건 마치 책을 낸 작가가 된다고 뭐가 되지 않는 거랑 똑같은 일입니다. 그치만 저는 사실
소설을 계속 쓰고 싶었고, 제가 다른 수많은 일을 하면서 제 삶을 버텨낸 이유도 결국에는 궁극적으로는 안정적인 삶을 찾아서 소설을 계속 쓰고 싶다는 그런 생각 때문이었거든요. 근데 그런 생각을 조금 일찍 했었으면 오히려 뭔가 직장인이 되어서 직장을 다니면서 소설을 썼을 것 같은데, 저는 이게 행운인지 정말 저주인지 알 수가 없는데, 정말 20대 초반부터 잡지사의 그러한 기자들과 이렇게 어떻게 컨택이 돼서 그 잡지의 원고도 실리게 되고, 그리고 20대 중반에 제 첫 책도 알만한 출판사랑 해서 내게 되고 뭐 이런 식이 되고, 그리고 심지어 마음만 먹으니까 출판사에 그냥 턱하니 편집자로 취업도 되고 막 이렇게 되니까 좀 뭐랄까, 인생에 대해서 안일했던 것 같아요. 그건 제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입니다. 안일했고, 그리고 그냥 꿈이 있으면, 그리고 그 방향으로만 걸어가기만 하면 결국에는 그게 이루어지고, 저는 언젠가 소설로서 먹고 사는, 아니 소설로서가 아니라 그냥 글 쓰고 제가 좋아하는 일 하고 여행하고 그러면서 먹고 사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은데, 아무튼 여러분, 지금 저 산에서 내려왔으니까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다음에 또 만나요.